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2단원 전자기하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정전기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5번째 차시로 르장드르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레벨 3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여러가지 특수함수 중에서 르장드르 함수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익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스페셜 펑션은 수학 섹션에서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구좌표계 표현을 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psi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변수 분리를 하면 반지름 성분과 각도 성분이 분리됩니다. 반지름 성분은 보통 상수 L을 사용해서 L 곱하기 L 플러스 1로 둡니다. 이렇게 두는 게 솔루션의 모양이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도 성분 중에서 파이에 대한 성분은 마이너스 m 제곱으로 둡니다. 이렇게 두면 파이에 대한 솔루션은 진동으로 간단히 해결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세타에 관한 미분 방정식은 상수 L과 M에 관한 조금 복잡한 식으로 분리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이대로 풀기도 하지만 코사인 세타를 x로 치환해서 이렇게 x에 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만들게 되죠. 우리는 세타나 x에 관한 이 미분 방정식을 Associated Legendre Differential Equation, 버금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이 중에서도 만약에 m이 0이라면, 즉 파이에 관한 해가 상수가 된다면 이 항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미분 방정식을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라 부르죠. 이제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건데요. 함수를 세타 대신에 y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당연히 L에 의존하겠죠. 이 L 곱하기 L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L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를 따져보게 될 겁니다. L이 이것보다 작은 경우는 정확히 여기에 대칭인 값과 똑같을 거니까요. 이제 이 y를 급수 전개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이 급수를 원래 방정식에 대입하면 급수 계수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계수에 붙어있는 x는 서메이션과 관계없기 때문에 서메이션 내부를 x에 관한 다항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메이션의 인덱스인 n에 관한 합은 0부터로 통일해도 계수에 붙어있는 n과 n-1 때문에 식이 달라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고 x의 n승에 대한 계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에 있는 n에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n번째 계수와 n 플러스 두 번째 계수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의 특성상 두 개의 초기 조건을 급수의 처음 두 계수로 잡으면 점화식에 따라서 두 단계 높은 차수의 계수를 차례로 구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이 결과를 급수의 계수 부분에 대입하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이렇게 무한급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급수를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 레벨 4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상수 L이 정수일 때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L이 0이면 A0의 급수 중에서 분자에 L이 있는 모든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A0의 급수가 유한하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L이 1이면 A1의 급수 중에서 분자에 L-1이 있는 모든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A1의 급수가 유한하게 멈추게 되죠. 또 L이 2라면 A0의 급수 중에서 분자에 L-2가 있는 모든 항이 0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L이 두 단계 낮을 때에 비해서 다항식이 하나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패턴은 L이 1씩 커질 때마다 똑같이 지속됩니다. 물론 L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칭인 값인 L이 0인 경우와 같게 되죠. 마찬가지로 L이 마이너스 2인 경우는 L이 1인 경우랑 같고 L이 마이너스 3인 경우는 L이 2인 경우랑 같습니다. 이건 급수에 직접 넣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L이 정수인 경우는 0부터 구하기만 하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알게 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L이 정수라면 L 값이 하나 커질 때마다 A0 급수와 A1 급수가 교대로 유한한 다항식을 만들게 됩니다. A0나 A1은 임의의 상수기 때문에 무한급수의 상수는 0으로 만들고 유한한 급수의 다항식만 모아서 르장드르 다항식의 해집합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유한한 다항식의 상수도 x가 1일 때 1이 되도록 잡아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규화 혹은 표준화된 유한한 다항식의 해를 제1종 르장드르 다항식 혹은 제1종 르장드르 함수라 부르죠. 그리고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무한급수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무한급수 부분은 x가 1보다 작은 경우라면 이렇게 로그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죠. 이렇게 무한급수로 이루어진 해를 제2종 르장드르 함수라 부릅니다.
이제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해를 L에 따라서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급수가 교대로 선택됐기 때문에 이렇게가 even 펑션이 되고 나머지가 odd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종 함수에 있는 로그 함수의 개수는 전부 1종 함수의 절반이 되죠. 이건 몇 개만 봤을 때는 우연의 일치 같지만 실제로 모든 차수에 대해서 같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원래 급수로 돌아와서 일반화된 르장드르 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A0와 A0의 급수를 각각 스몰 pl, 스몰 ql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p와 스몰 q를 일반항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분자의 형태가 l과 l 플러스 1을 기준으로 2씩 차이 나면서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계승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르장드르의 일종 다항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스몰 pl로부터는 짝수항만 생각할 거고요. 스몰 ql로부터는 홀수항만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아까처럼 유한한 다항식이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이중 계승함수의 규칙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계산되죠. 특히 이 급수는 유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k를 s까지만 더하면 되죠. 이제 이 두 가지 급수가 모두 제1종 르장드르 함수를 만들 건데요. 여기서 k 서메이션과 관계없는 s에 대한 계승함수는 어차피 함수 전체를 노멀리제이션 할 거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승함수 부분의 단순합은 정확히 분할 집합의 수기 때문에 이렇게 2의 거듭 제곱을 나누는 것으로 표준화시킬 수가 있죠. 이제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걸 홀수 짝수로 쓰지 말고 한꺼번에 쓸 건데요. 홀수든 짝수든 s까지만 서메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 상한은 s 대신에 l의 절반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까지 합하는 걸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괄호 기호는 최대 정수 함수입니다. 그리고 더미 인덱스인 k를 합하는 순서를 반대로 합할 건데요. 서메이션 내부의 k를 2분의 l 대괄호에 k를 빼는 걸로 바꾸면 서메이션 순서를 바꾸는 게 되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k는 l이 짝수면 l-2k로 바뀌고 l이 홀수면 l-2k에 1이 더 빠지게 되죠. 그리고 s 플러스 k도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1의 차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짝수와 홀수에서 다르게 표현되었던 계승함수 부분을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통일할 수 있게 되죠. 계승함수로 표현된 제1종 르장드르 다항식은 분모 분자의 L 팩토리얼을 곱해서 조합의 곱 형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또는 조금만 변형해보면 x-1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건 르장드르 함수의 정규화 기준을 x는 1에서 잡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런 형식의 표현이 유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르장드르 제1종 함수, 즉 르장드르 다항식의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항의 개수는 L이 짝수일 때와 L이 하나 높은 홀수끼리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차수는 L과 같은 차수고요. 차수가 2차씩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항들이 합해져 있죠. 따라서 짝수 차수는 항상 오함수고 홀수 차수는 항상 기함수가 됩니다. 이건 매트랩으로 계산한 L이 정수일 때 르장드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x의 범위를 -1부터 1까지 잡았습니다. 일단 q 그래프는 -1과 1에서 발산하고요. 그 사이에서는 특이점이 없이 잘 그려지죠. 그리고 p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잘 정의되지만 -1부터 1 사이 값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제2이종함수 q는 레벨 3에서 등장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해도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는 제1종함수인 르장드르 다항식의 성질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르장드르 제1종 함수는 이렇게 표현된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르장드르 다항식이라 부르겠습니다. 이제 르장드르 다항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 로드리그의 공식을 유도할 건데요. 조합 부분을 계승함수로 변형해보면 이 부분을 x의 2l-2k 승을 l번 미분한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k가 2분의 l을 넘는 항의 미분이 전부 0이 되기 때문에 서메이션을 l까지로 확장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형적인 이항전개꼴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르장드르 다항식에 대한 로드리그의 공식이 되죠. 이 식을 전개하면 최고 차항이 L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개수까지 계승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르장드르 다항식의 몇 가지 관계식을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생성함수를 근호 속에 있는 이 항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항전개 할 거고요. 조합 부분까지 풀어서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EX 부분에 2도 꺼내서 X와 T에 관한 급수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더미 인덱스 L 대신에 L-K를 대입할 건데요. 이렇게 바꾸면 서메이션 부분이 수정되기 때문에 L과 K의 합에 대한 순서쌍을 따져봐야 됩니다. L은 음이 아닌 모든 정수에 대해서 합하고 K는 0부터 L까지 합하는 건데요. L 대신에 L-K 인덱스를 사용한다면 순서쌍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합해야 하는 범위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범위가 딱 K가 2분의 L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까지 합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합해도 L을 무한대까지 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합하는 항의 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정확히 르장드르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이 생성함수를 t에 대해서 전개할 때 르장드르 다항식을 계수로 가지게 되죠. 이제 이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제기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좌변에서 르장드르 다항식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t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같은 차수끼리 비교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정리하면 르장드르 다항식의 가장 중요한 제기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고요. 다시 좌변에서 르장드르 다항식을 만들어보면 같은 방법으로 t에 관한 같은 차수를 비교해서 미분합에 대한 제기관계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했던 첫 번째 제기관계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해서 미분에 대한 제기관계식이랑 연립하면 미분의 차이에 관한 제기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다시 L-1에 관한 미분을 소거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제 르장드르 다항식의 직교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르장드르 다항식은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죠. 여기서 인덱스 L만 K로 바꿔서 식을 다시 쓰고요. 두 식의 양변에 서로의 인덱스를 곱해서 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을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왼쪽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항도 0이 되어야 하죠. 만약에 음이 아닌 정수 L과 K가 서로 다르다면 르장드르 다항식의 곱의 적분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같은 경우도 계산해 봐야겠죠?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제기관계식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기관계식의 인덱스를 한 단계 더 낮추고요. PL 하나를 L-1과 L-2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확인한 이 결과를 이용해서 두 번째 항을 없앨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 항에 있는 PL 곱하기 X 부분에 다시 첫 번째 제기관계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L 플러스 1의 인덱스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PL 제곱을 -1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는 인덱스를 하나 줄이고 2L 플러스 1분의 2L-1이라는 개수를 붙이는 경우랑 똑같은 거죠. 이 관계를 인덱스의 단계를 차례로 낮춰가면서 개수를 따져보면 2L 플러스 1분의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서 -1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의 르장드르 다항식의 직교성을 확인할 수 있죠. 식의 결과를 보면 정규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르장드르 다항식을 1로 정하는 걸 정규화라 부르기도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표준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버금 르장드르의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르장드르 다항식의 미분방정식 표현을 다시 보겠습니다. 식의 양변을 n번 미분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 식을 2차 미분방정식으로 다시 만들려면 먼저 르장드르 다항식의 n번 미분된 항을 묶어야 하고요. 1차 미분항에 있는 n 플러스 1을 없애기 위해서 르장드르 다항식을 n번 미분한 식에 1-x제곱을 2분의 m 승한 식으로 y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y에 관한 미분방정식은 버금 르장드르 미분방정식을 만족시키게 되죠. 물론 여기서 -1의 m승은 있으나 없으나 같은 결과를 주지만 나중에 구면 조화함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y를 두 개의 인덱스 L과 M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함수를 Associated 르장드르 펑션, 버금 르장드르 함수라 부르죠. 이 함수는 근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항식이 아닙니다. 인덱스 M이 0이라면 르장드르 다항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잡은 m은 미분 횟수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르장드르 다항식은 최고차 항이 L이기 때문에 L보다 더 많이 미분하는 경우는 전부 0이 됩니다. 그런데 m이 음수가 되더라도 절대값이 같은 양수랑 똑같은 미분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m의 절대값이 같으면 같은 형태의 함수가 될 거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다만 개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버금 르장드르 함수를 로드리그 공식의 형태로 써서 개수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분 연산자의 영향을 받는 L승 항을 나눠서 미분을 실행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미분을 실행하기 전에 미분 연산의 형태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은 L 차수를 K번 미분하기 때문에 K가 L보다 큰 경우에 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도 같은 이유로 K가 M보다 작은 경우에 0이 되죠. 그러면 K를 서메이션하는 범위를 M부터 L까지로 축소시킬 수 있고요. 미분을 실행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 부분도 계승함수로 표현하고 K가 있는 항만 서메이션 내부에 정리한 다음에 더미 인덱스인 K를 합하는 방식을 M만큼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모습에서 M의 부호만 달라지게끔 1-x제곱의 M승을 꺼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메이션 내부는 기존의 르장드르 함수에서 M의 부호가 모두 바뀐 모습이고 두 식의 차이는 딱 L 플러스 M 팩토리얼과 마이너스 1의 M승 부분이죠. 따라서 이걸 인덱스가 마이너스 M인 버금 르장드르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정리해보면 버금 르장드르 함수 LM은 인덱스가 L인 르장드르 방식을 인덱스 M번 미분한 다음에 무리 함수의 M승이 곱해진 형태죠. 따라서 M의 절대값이 L보다 큰 경우는 0이 되고요. M이 0이라면 르장드르 방식이 되죠. 그리고 M이 음의 정수라면 절대값이 같은 양의 정수 인덱스에 이런 개수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M이 L일 때의 값도 계산해 볼 수 있죠. 버금 르장드르 함수에서 추가된 1-x제곱항 때문에 M이 0이 아닌 경우에 x에 1을 넣으면 0이 되는데요. 이건 르장드르 방식의 표준화 조건과 결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버금 르장드르 함수를 로드리그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x의 부호를 바꿨을 때 x에 대한 미분 연산자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르장드르 방식에서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죠. 버금 르장드르 함수의 몇 가지 예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덱스 M이 음수인 경우는 양수인 경우랑 유리수배 차이 나기 때문에 굳이 그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제기관계도 버금 르장드르 함수로 확장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사용했던 르장드르 방식의 생성 함수를 이용할게요. 버금 르장드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n번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이중계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양변에 1-x제곱에 2분의 m승을 곱해서 우변을 버금 르장드르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변에 있는 t의 급수를 L승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서메이션의 더미 인덱스인 L을 -m부터 합하는 것으로 수정해 볼 수 있는데요. 르장드르 함수는 아래쪽 인덱스가 위쪽 인덱스보다 같거나 클 때만 0이 아니기 때문에 L에 관한 합을 0부터 하는 것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이 버금 르장드르 함수의 생성 함수가 되죠. 미분차에 대한 제기관계도 확장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변을 n번 미분하고 양변에 이 식을 곱하면 우변은 인덱스가 m 플러스 1인 버금 르장드르 함수가 되고요. 좌변은 인덱스가 m이고 무리 함수가 한 번 더 곱해진 꼴로 나타나죠. 르장드르 방식에서는 미분 차이에 관한 제기관계였지만 버금 르장드르 함수로 확장하면 미분 횟수가 m 값을 하나 더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르장드르 방식의 x가 곱해진 제기관계를 보겠습니다. 역시 양변을 n번 미분하고 개수를 곱하면 버금 르장드르 함수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구했던 이 관계를 사용해서 같은 인덱스 m에 대한 제기관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버금 르장드르 함수의 직교성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와 동일하게 두 인덱스 L과 K에 관한 미분 방정식을 쓰고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양변을 -1부터 1까지 적분해보면 같은 M에 대해서 L과 K가 다를 때 고배적분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L과 K가 같을 때 적분도 계산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유도했던 제기관계식과 여기서 인덱스 L을 하나 줄인 관계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PLM 하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직교 관계에 의해서 L-2항이 사라지죠. 그리고 X 곱하기 PLM을 다시 전개해서 첫 번째 항을 직교 관계로 다시 없앨 수 있습니다. L이 하나 차이 날 때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L이 M이 될 때까지 줄여가면서 관계식을 세울 수 있고요. PMM은 이중 계승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 과정에서 베타함수 계산이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르장드르 함수의 직교성을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물리학적 적용인 구면 조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대칭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 때 구자 표기로 변수 분리를 하고요. 라플라스 연산자를 구면자 표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 LM을 도입해서 변수 분리된 미분 방정식을 만들게 되죠. 파이에 관한 미분 방정식은 전형적인 하모닉 오실레이션이고 세타에 관한 미분 방정식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버금 르장드르 함수가 되죠.
대신 x 자리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실제 물리적 상황에서는 파이의 공간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항에 있는 m이 정수가 되어야 하고요. m이 두 부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는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세타가 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일 때 물리량이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종 르장드르 함수만 사용해야 하죠. 각 변수에 대한 표준적인 해를 구할 때는 보통 정규화되도록 상수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발산하지 않는 정규화 함수를 구하는 경우라면 L은 정수가 되어야겠죠. 구대칭이 물리계를 해석하는 경우라면 각도 부분을 한꺼번에 계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각도 부분의 함수를 y로 한 번에 써보면 y는 세타와 파이의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y 함수는 정규 직교화되어 있죠. 우리는 이 y 함수를 spherical harmonics, 구면 조화 함수라 부릅니다. 구면 조함수의 L을 2까지 써보겠습니다. m이 0이 아니게 되면 복소항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 부분만 매트랩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구면 조함수의 함수값의 크기는 반지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양수, 파란색이 음수입니다.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양수였던 함수에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두 번째 적용은 전자기 단원에서 이 함수를 소개한 이유입니다. 먼저 두 위치 사이의 거리분의 1을 급수로 전개해 볼 건데요. 두 위치의 크기 중에서 작은 값을 알파, 큰 값을 베타로 두면 베타를 묶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는 두 위치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되죠. 이제 우리는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이 무리함수를 르장드르 다항식이 포함된 무한급수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다시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죠. 위치 사이의 거리분의 1로 기술되는 물리량은 정전기에서는 전위, 뉴턴의 중력에서는 중력 포텐셜이 있죠. 소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수 제타가 결정될 겁니다. 소스보다 먼 거리에 있는 포텐셜을 구할 때는 베타가 대상 위치가 되기 때문에 포텐셜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이 결과를 잠깐 해석해보면 첫 번째 항 중에서 이만큼의 항이 단일 소스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스의 홀극, 모노폴이 되고요. 두 번째 항 중에서 이만큼의 항이 소스의 분포가 첫 번째로 고려되는 쌍극, 다이폴이 됩니다. 이것보다 높은 차수는 차례로 4중극, 쿼드로폴, 8중극, 옥토폴 이런 식이죠. 우리는 이런 급수 전개를 멀티폴 익스펜션, 다중극 전개라 부르는데요. 소스로부터 충분히 먼 곳에서의 포텐셜을 구한다면 높은 차수의 극을 가진 항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소스의 전하 분포와 상관없이 홀극이나 쌍극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다중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벨 4에서 다루겠지만 르장드르 다항식이 이용되는 매우 중요한 예시라서 다뤄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르장드르 미분방정식의 해가 르장드르 함수임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서는 L과 M이 정수일 때만 다뤘죠. 정수가 아닌 해는 레벨 4에서 초기화 함수로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버금 르장드르 함수의 인덱스 m이 0이라면 르장드르 다항식이 되고요. 버금 르장드르 함수는 이 르장드르 다항식을 n번 미분해서 무리함수를 곱한 형태가 된다는 걸 유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르장드르 함수의 급수형 표현도 유도했었는데요. 이때 르장드르 함수의 x가 1일 때의 값이 0, m이 0이라면 1이 되도록 잡았었죠. 이 표현을 로드리고 공식으로도 써봤고요. 따라서 인덱스 m의 절대값이 l보다 크면 르장드르 함수는 항상 0이 되고요. l과 m의 합이 짝수라면 우함수, 홀수라면 기함수가 된다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르장드르 다항식을 개수로 하는 급수 전개도 했었고요. 이걸 직접 미분해서 버금 르장드르 함수로도 확장했습니다. 이 생성함수의 급수 전개를 이용해서 몇 가지 중요한 재기관계를 확인했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르장드르 함수의 직교성까지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이걸 구면조함수까지 확장했을 때는 정규화까지 시켰었죠. 르장드르 함수는 물리학적 적용 예시에서 설명했듯이 구면조함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구형 대칭을 가지는 물리적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또 생성함수 모양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하는 포텐셜을 전개하는 경우에도 등장하죠. 고차원 물리계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특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